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 정변TV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변호사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보통 사고가 터지고 법적인 문제가 이제 불거진 뒤에야 이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죠. 급한 마음에 찾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이제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전문가, 이거를 물색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찾는 법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올해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한 한국 변호사는 약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떻게 나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찾을까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비용입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법률 비용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는 없죠.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변호사 보수는 이제 천차만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일정한 규칙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변호사가 소속한 로펌 규모에 따라서 보수에게 보통 차이가 납니다. 수많은 기준이 있지만, 그래서 그 로펌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5대 로펌, 그 다음에 5위권에서 10위권 로펌, 그 다음에 중견 로펌, 중소 로펌과 개인 변호사, 이렇게 이제 시장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소송 업무, 그러니까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거 빼고요. 소송 업무 기준으로 5대 로펌은 변호사 착수 보수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되고요. 5위권에서 10위권 로펌은 2천만 원 안팎, 1,500에서 2천만 원 좀 상회하는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견 로펌은 그래도 1천만 원 안팎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 로펌과 개인 변호사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 이렇게 이제 착수 보수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운 이 예산 계획에 맞는 로펌이나 변호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겪고 있는 당해 사건 종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가령 지식재산권 사건이다. 예를 들어 특허나 상표, 디자인 침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좋겠죠. 경험이라는 거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단지 책에서 공부한 이론만 아는 거는 이제 뼈대만 사실 있는 것이고, 이론의 해당 분야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더해져야지만 살이 붙는 거잖아요. 소송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도 결론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한 그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람들마다 일에 대한 열정은 가지각색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딱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사람, 일을 대하는 태도는 각양각색인데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또한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일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봐주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성실성이라는 거는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기가 쉽진 않으시죠. 그래도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입니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실 텐데, 나와 잘 맞는 변호사란 내 스타일에 맞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나 거래처 직원 또는 친구 중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나 거래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나누거나 해보면은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구나. 이 사람은 뭔가 마음에 안 드네. 나랑 안 맞는다. 이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변호사는 나하고 잘 맞고 믿음직스러운 것 같은데요. 반면에 어떤 변호사는 뭔가 신뢰가 안 가고 소통이 나랑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선임을 해서 일을 맡겨보면은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경우가 나와도 납득할 수 있고 그런 변호사가 나한테 맞는 변호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 네 가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네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 사항을 곰곰이 따지셔서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좋을 텐데, 대개는 이제 보면 본인이 가진 예산 범위, 투여할 수 있는 자원 범위, 그 안에서 본인이 처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게 되실 거예요. 뭐 한마디로 하면 이제 가성비죠. 자, 그런데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비싸다고 해서 더 유능한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의 변호사 보수가 비싼 이유는 거기 소속 변호사의 능력이 물론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형 로펌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가령 노른자 땅 위에 있는 그 으리으리한 건물, 그다음에 굉장히 멋지고 세련된 인테리어, 인포데스크나 뭐 비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수임료에 그런 무용의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용역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무용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가 비싸다라고 해서 유능한 변호사 이런 등식이 성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될 네 가지 사항 중에서 두 번째 조건, 이거는 이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의 유형과 변호사가 수행한 경험이 녹아있는 데이터, 이거를 매칭을 하면 이게 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법을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직접 저기 뛰어들어 보니 이 매체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제가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저 또한 배운 게 많고 영상을 보시고 뭐 연락을 해주시거나 찾아오신 인연을 여러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오래 하다 보니 좀 긴장도가 떨어져서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 컨셉을 바꿔서 이제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면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